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행복한 4월 마음 따뜻하게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오늘 4월 29일 4.29 폭동이 일어난 지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다양한 행사가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4.29 폭동이 발생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LA의 주민들은 여전히 인종 갈등 문제에 관해서는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민 68%가 제2의 폭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예산 초과분이 68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민주당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200달러씩의 세금 환급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노동청이 직원 24명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토렌스의 한 세차장에 80만 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모더나가 식품의약국 FDA에 5세 이하 어린이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 긴급 사용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12세 이상 학생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조항을 내년 7월 1일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LA 국제공항의 국제선 이용객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보다 206%가 늘어난 것으로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LA시 예산안에 따르면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10지구의 지역개발 관련 예산 배정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지구 시의원의 오랜 공백이 주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유럽을 비롯해 일본, 호주, 대만 등 60여 개국과 새로운 인터넷 질서 구축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빠졌습니다.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직원들의 영구적인 원격 근무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경제 성장률의 마이너스 발표와 관련해 기술적인 요인 때문이라며 경기 침체를 우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의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속 무기 지원을 위해 81년 만에 무기대여법의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 추가 자금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액화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수십 년 단위에 장기로 맺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난 직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1년 6개월여 만에 완화돼 다음 주부터는 건물 밖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직 인수위원회는 방역당국이 현 정부에 공을 돌리기 위해 성급한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검찰 수사권과 관련해 여야가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문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중대범죄를 수사할 기관을 만들기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입법 횡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사법정의와 국민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지만 찬성하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NBA 플레이오프 2라운드 진출팀이 거의 확정돼 가고 있습니다. 어제 피닉스 선즈와 댈러스 매버릭스 그리고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가 2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김하성 선수가 신시내티와의 경기에서 4타수 3안타 3타점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한 경기 3안타는 메이저리그 진출 후 처음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55.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 대체로 맑으면서 온화해지겠습니다.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2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4월 29일 금요일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입니다. 딱 30년 전 오늘 방송 한번 보겠습니다. Many Koreans who yesterday were the shopkeepers of South Central Los Angeles today have lost the businesses they took years to create. What can I say? I don't have any word to say. This looks a comeback, John. George Huang woke this morning to find his mini mall burnt to the ground, a loss of $1.5 million and a lifetime of dreams and effort. I don't mind that. Whatever they need, take it out. 30년 But 전 why they 4월 blow 30일에 up 방영된 that's I don't NBC know. 모닝 뉴스입니다. 41 Korean 4.29 businesses in 폭동 South Central have been 오늘 torched, 딱 dozens 30주년을 맞는 looted. 날입니다. In this overwhelmingly 그날 black 기억하시는 and 분들도 Hispanic 상당히 area, 많으시죠. Koreans 오늘 own LA many 곳곳에서 small 다양한 businesses. 기념 They're 행사가 also 이어집니다. they employ their own. 먼저 오전 11시에는 흑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잉그루드시에서 화합과 치유를 주제로 한인 운영 리커스토어 건물 외벽에 설치된 벽화 제막식이 진행됩니다. 벽화를 추진한 민주당 협회는 이 제막식을 함께하며 이를 지원한 홀리 미첼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인타운 잔디광장에서는 오늘 오후 4시부터 LA 폭동 4.29 평화기원 커뮤니티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한인, 아시안, 흑인사회 대표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행사는 한인 등 아시안의 흑인 뮤지션,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공연을 펼치고 행사 후에는 모든 참석자가 함께 도심 행진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4.29 평화기원 커뮤니티 기념행사 측은 이미 거의 한 달 전에 시청에서부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한국기업협회와 함께 야외 부스에서 방역제품, 화장품, 식품 등 한국기업 제품 무료로 배포하는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LA 한국문화원은 오후 7시부터 3층 아리홀에서 플래시포인트 4.29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4.29 폭동이 일어난 지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시안 주민들 사이에서는 인종 갈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한인타운 역사의 큰 상처인 4.29 폭동이 발생한 지 30년의 시간이 흘렀으나 LA 시민들의 인종 갈등은 오히려 악화됐다고 봤으며 인종 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지난 30년 새 최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로욜라 메리마운트 대학의 토마스 앤 도로시 레비 센터가 4.29 폭동 30주년을 맞아 LA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4.29 폭동과 유사한 위험한 사건이 5년 뒤에 발생할 것 같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68%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지난 4년간 LA 시내 인종들 간의 관계가 개선되었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40%가 LA 시내 인종관계가 오히려 악화됐다고 답했습니다. 42%가 그다라고 답했고 19%가 개선되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아시안 주민들의 경우 대다수가 인종관계는 4.29 폭동 때보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UCLA 블렌단 스티븐슨 역사 교수는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 이후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아시안족 범죄가 늘면서 인종 갈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한인타운 주민들 상당수가 폭동 발생 후 30년이 지났지만 한흑 관계는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타운 주민들은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아시안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과 때를 같이해 최근 타운에서 흑인 노숙자들이 한인들을 이유 없이 공격하는 사건이 빈발하면서 한흑 갈등 프레임이 또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폭동 당시 타운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이재성 군의 모친인 이정희 씨는 30년이 지났음에도 두 커뮤니티 간의 갈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전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그 갈등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때하고 좀 많이 달라졌잖아, 우리 한인 사회가. 스무스하게 이렇게 이루어질까 하는 건 나도 묻고 싶어요. 이정희 씨는 해묵은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두 커뮤니티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저기 뉴욕의 총기 사건.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또 그게 흑인이잖아요.
나오는 대답이 쟤네들이 저러니까 남한테 멸시를 당하는 거다. 또 걔네들은 그 뭐가 여기에 쌓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속에. 아이고 폭동 이후 한국 커뮤니티가 관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인종 갈등 문제를 바라보는 한인들의 심경은 복잡합니다. 실질적인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가주 개설륜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어제보다 무려 2센트가 올라 갤런당 5달러 79.8센트를 나타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떨어질 땐 0.1센트, 0.2센트 이렇게 떨어지더니 오를 때는 2센트가 올라버렸습니다. 하루 만에 2센트가 상승한 것은 거의 한 달 만입니다. 총 28일 동안 29.6센트가 하락했는데 지난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LA 개솔린 도매 가격이 상당히 오르면서 개솔린 가격 하락세가 멈춘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평균 개솔린 가격도 가장 큰 폭 2.8센트가 어제에 비해서 오늘 상승했습니다. 갤런당 5달러 74.8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가스비 지원을 위해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1인당 200달러씩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스몰 비즈니스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는 앞으로 10년 동안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자는 방안을 선보였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가주 상원 민주당이 가주민에게 1인당 200달러의 텍스 리베이트를 단발로 제공하는 방안을 28일 선보였습니다. 최근 주정부의 세수가 늘어나면서 늘어난 세수를 주민들에게 일부 돌려줘 가스비 인상 등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숨통을 터주자는 취지라고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주정부는 앞으로 14개월에 걸쳐 680억 달러에 달하는 기록적인 세수 증가를 누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원 민주당이 선보인 방안에 따르면 연소득 25만 달러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납세자 1명당 200달러를 제공하고 자녀 1명당 추가로 200달러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연소득 25만 달러 이하인 4인 가족의 경우 총 800달러의 리베이트를 받게 됩니다. 이번 방안에는 가주의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속 정부가 제공한 실업수당을 커버하기 위해 업주들의 급여세 부담이 높아지게 되는데 내년에 업주들은 종업원 1명당 연간 평균 21달러를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며 2031년경에는 종업원 1명당 189달러까지 뛸 것으로 추산됩니다. 민주당은 1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자해 종업원이 250명 이하인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10년 동안 급여세 인상 부담을 덜어주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웰페어 프로그램인 켈웍스에 가입된 가족들에게 추가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주민들에게도 추가로 혜택을 늘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롱비치 공항에 새로운 티켓팅 러비가 설치돼 공항 이용객들의 탑승 수속 절차가 편리해집니다. 롱비치 공항에 최첨단 수화물 검사 시스템을 갖춘 새로운 티켓팅 로비가 완공된 것입니다. 5월 4일부터 운영된다고 합니다. 16,700스퀘어피트로 내부에 30개 체크인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어 이용객들은 간편하게 각 항공사 체크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새로운 로비는 1억 1,000만 달러 규모의 터미널 개선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이 외에도 터미널 구역 개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식당 추가, 주차장 확대 등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롱비치 공항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LA 국제공항 LAX의 국제선 이용객 수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LA 국제공항을 거쳐간 국제선 탑승객 수는 모두 106만 2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20.6%가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달 국제공항을 이용한 전체 탑승객 숫자는 500만 명을 넘었고 이는 1년 전과 비교할 때 99% 늘어난 것입니다. 국내선 탑승객 수는 414만여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할 때 83%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적 코로나 바이러스 회복세를 맞아서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부활하고 있지만 항공사와 호텔 등 관련 업계는 장기화된 인력 부족 상황 때문에 분위기를 즐기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년 동안의 오랜 기다림 끝에 여행 수요가 돌아왔지만 항공사와 호텔 직원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라며 인력 부족으로 여행업계가 성장 계획을 조정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달 들어 각국이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는 등 여행 장벽을 속속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행 회복 조짐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공항의 일일 교통량이 2019년 대비 90% 수준까지 회복됐고 올 봄과 여름 예약건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행하지 못했던 보복 심리입니다. 항공사들도 운항 건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GE CEO 레리 컬튼은 올 말까지 전 세계 항공편 출발이 2019년 수준의 90%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같이 급증한 여행 수요에 대응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올해 이미 직원 3,500명을 채용한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채용 목표를 8,000명에서 10,000명으로 늘리며 신규 채용을 서두르고 있지만 인력 부족 사태를 해소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트블루 항공사도 올해 운항 일정을 2019년보다 최대 15%까지 늘릴 계획인데 승무원들의 높은 이직률 때문에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박하향, 즉 맨솔 담배와 각종 향이 첨가된 가향 담배 판매를 금지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찬반 양론이 거세기 때문에 이 규제가 확정돼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맨솔 담배와 가양 시가류 판매 금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4월 이들 제품의 판매 금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 1년 만입니다. FDA는 맨솔은 특유의 향 때문에 담배에 첨가하면 자극과 저항감을 줄여서 흡연을 부추길 수 있고 특히 미성년자와 젊은 성인층을 흡연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FDA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맨솔 담배를 피우는 미국의 12세 이상 흡연자 수가 1,850만 명에 이릅니다. 연령을 따져볼 때 미성년자와 청년 그리고 인종으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맨솔 담배를 자주 피우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따라서 맨솔 담배와 가향 시가류 판매를 금지하면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FDA의 입장입니다. 2022-23 회계년도 LA시 예산안이 공개되는 가운데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10지구의 지역개발 관련 예산 배정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0지구 시의원의 오랜 공백이 주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LA시 예산 중에는 매년 연방주택도시개발부에서 지급하는 1억 4천만 달러 상당의 지원금으로 마련되는 강화 계획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자금은 주택 마련, 환경 개선, 경제 활성화 등의 지역 개발을 위해서 시 전체에 해당되거나 LA 내 15개 지역구 중 특정 지역구 내에 있는 다양한 공공개발 사업을 위해 배정됩니다. 각 지역구 시의원들은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 특정 기간 동안 본인의 지역구 안에 중요한 사업들을 요청해서 단독 예산을 받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정확히 1억 4,533만 135달러 기금이 마련됐는데 10지구 단독으로 자금을 배정받은 사업은 단 한 개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한 개마저도 오래전부터 진행해 오던 개발 사업으로 사실상 새롭게 배정받은 지역개발 사업은 없는 셈입니다. 때문에 10지구 한인타운과 같이 유동인구 또는 주거인구가 많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라 예산 배정이 더욱 전문가들에게 눈에 띈 것입니다. 실제로 지역단체들은 한인타운만 해도 공원을 포함해 필요한 인프라 사업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예산 배정에는 10지구 시의원의 공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민들이 이미 납부했거나 잘못 청구된 의료 비용이 한 해 수십만 건이나 컬렉션으로 넘겨져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5가구당 1가구는 의료용 빚을 지고 있는 등 지속적으로 치솟고 있는 의료 비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방기관 소비자금융보호국에 따르면 지난해 부당하게 컬렉션으로 넘어간 것으로 신고된 의료비용 건수가 전국적으로 75만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천정부주로 치솟는 의료비 때문에 치료마저 피하는 사태를 빚고 있는데 이미 납부했거나 잘못 청구된 의료 비용이 컬렉션까지 넘겨지면서 극심한 재정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의료 비용이 컬렉션에 넘겨지게 되면 빚 추심 회사로부터 독촉 전화에 시달리게 되고 월급 등에서 차압을 당할 수도 있고 크레딧 점수가 대폭락하는 연쇄적인 피해가 나타납니다. 한편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에코팩스와 익스피리언, 트랜스유니온 같은 3대 신용평가기관들은 의료비 연체나 컬렉션 기록을 삭제해주는 조치를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크레딧 점수가 악화되는 사태는 방지하게 됐지만 많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컬렉션 회사로부터 시달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가 LA 시내에 위치한 유가와 옥스퍼드 애비뉴 교차로에 SM 엔터테인먼트 스퀘어를 장식하는 안내하는 정식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표지판에는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를 한류와 글로벌 K-팝 현상의 개척자라고 소개하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스퀘어라고 명명된 지는 꽤 됐죠. 근데 이 표지판이 설치된 것입니다. 비전케어 미주 서부지구가 이번 주 토요일 한인들을 위한 무료 안과 검진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외의 타운 소식 이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비전케어 미주서부가 오는 3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LA 총영사관 주차장에서 무보험 저소득층 한인들을 위한 무료 안검진 행사 LA 사랑의 아이캠프를 개최합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LA 사랑의 아이캠프는 눈질환이 있거나 백내장으로 힘들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어 안과 검진을 받지 못한 주민들을 위한 행사입니다. LA 총영사관, 오픈뱅크와 재외종포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조성진 안과 전문의, 리사황 안과 전문의, 켈비닝 안과 전문의, 제니퍼긴 거만이가 자원봉사자로 나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비전케어 미주서부의 고정원 이사장은 팬데믹 기간 동안 눈이 불편한 한인들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안검사를 받고 싶은 한인들은 꼭 방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검진 후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한인들은 무료로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 참가자들은 코로나 전파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커뮤니티 자원박람회가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의원 사무실 주최로 오는 5월 5일 가든그로브의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에서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열립니다. 국세청, 연방이민국, 메디케어, 메디칼, 재향군인회, 중소기업청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이들 6개 부처의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박람회는 가든그로브의 9876 가든그로브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에서 열리며 참가 예약은 전화번호 213-272-7427번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의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매콤한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으로 4월 29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남가주의 날씨는 대체로 맑고 온화해지겠습니다. 어제보다 이른 시간에 구름이 걷히고 낮 기온도 어제보다 5도에서 8도가량이 높아져서 한결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맑은 날씨에 낮 기온 3, 4도가량 더 높아져서 내일은 예년 기온을 보입니다. 남가주의 맑은 날씨는 일요일도 이어지겠고 일요일의 낮 기온은 2, 3도가량 내려앉지만 예년 기온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말은 보다 맑고 온화한 봄 날씨 즐길 수 있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5도, 53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8도, 51도, 해안 지역은 64도, 53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에 대체로 흐리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42도, 낮 최고 기온은 64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매콤한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 5, 이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405 사우스 선상입니다. 벤츄라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네 번째 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101 웨스트 선상입니다. 드소토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34번 웨스트 선상 샌 라파엘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카플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710번 노을 선상 아틀란틱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 5, 이 시대의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더나가 5세 이하 어린이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 긴급 사용을 승인해달라고 FDA 식품의약국에 요청했습니다. 모더나는 6개월에서 5세 사이의 영유아를 상대로 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한 첫 번째 회사가 됐습니다. 모더나는 모두 두 차례에 걸쳐 25 마이크로그램씩의 용량을 맞추는 것을 정규 접종법으로 해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성인 접종량 100마이크로그램의 4분의 1입니다. 모더나는 임상시험에서 이런 용량을 투약한 어린이들에게서 100마이크로그램을 맞은 성인과 비슷한 면역 반응이 나타났고 탄탄한 중화항체 반응과 양호한 안전성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를 상대로 한 성인용 백신의 추정 효능과 비슷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에서 약 1,8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 6개월에서 5세 사이의 어린이들은 현재 유일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승인되지 않은 사각지대입니다. 이에 따라서 연령대 자녀를 둔 부모들은 백신 승인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내왔고 연방 의원들은 식품의약국에 왜 더 빨리 승인할 수 없는지 재촉하기도 했는데 5세 이상 아이들의 백신 접종률 28%입니다. 이것에 대한 반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파이자도 6개월 이전에 6개월에서 4세 사이 어린이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6개월 이내에 요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파이자는 모더나와 달리 총 3회에 걸쳐 3마이크로그램씩 맞추는 것을 정규 접종법으로 해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최근 식품의약국이 모더나와 파이자 데이터를 동시에 검토하고 싶어 한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 알베르토 카바로 교육감이 어제 12세 이상 학생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항은 내년 7월 1일까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는 계속 유지됩니다. 이것은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해 10월 양식식품의약청이 12세 이상에 대한 백신 접종 사용이 완전히 승인될 때까지 이 학생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발효하지 않겠다고 한 그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주로 참고하는 물가 지표 급등했습니다. 방금 전 CNN이 발표한 상무부의 보고서를 보면 올 3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6%가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1982년 이후 최대폭입니다. 최근 미국의 물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불안으로 상승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3월까지 33.9%가 급등했고 식료품 가격은 거의 10%가 오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1분기에 정점을 찍은 뒤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가 관련 통계 급등세가 다소 꺾이더라도 이미 금리 인상을 개시한 연준의 정책 방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의 달러화가 엔화와 유로화 약세 영향을 받아 주요 통화 대비 20년 만에 최고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엔화와 유로화, 영국 파운드와 같은 6개의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매긴 달러 지수가 어제 한때 103달러 93센트까지 올라서 2002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지수는 올해 들어 8.3% 올랐습니다. 16개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평가한 월스트리트저널의 달러 지수도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에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이 같은 달러 가치의 가파른 상승은 주요 통화인 엔화와 유로화의 약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은행의 통화 완화 확대 정책에 엔화 가치는 2002년 이후 최저로 떨어졌고 유로화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럽 경기 침체 우려로 5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는 연방준비제도가 다른 나라들보다 기준금리를 빨리 올릴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 이의 물가 급등,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미국 경제가 회복 국면에서 처음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소비자 물가 상황도 소식 전해드렸죠. 그리고 어제 전해드린 대로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4%를 기록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계속 보고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기술적인 요인 때문이라며 경기 침체는 우려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올해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을 연율로 환산해 마이너스 1.4%로 집계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경제는 7개 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1분기와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6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직전인 지난해 4분기에 6.9% 성장한 것과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망한 1%를 고려하면 예상 밖의 결과입니다.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심각한 무역 적자가 주요 원인입니다. 여기에 국방 등 정부 지출이 감소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연초 오미크론 확산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에너지와 원자재 값이 오르는 등 인플레가 악화한 탓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술적 요인 때문이라며 미국 경제는 여러 도전에도 계속 회복력을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What you're seeing is enormous growth in the country that was affected by everything from COVID and the COVID blockages that occurred along the way. 또 경기 침체에 진입한 것도 아니고 우려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도 지난해 540만 개의 창업 신청과 19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있었다며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I'm not concerned about a recession. And we also had last quarter consumer spending and business investment and residential investment increased at significant rates, both for leisure as well as hard products. 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도이체방크가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을 공식 경고한 데 이어 골드만삭스도 1년 후 침체 확률을 35%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인플레 억제에 사활을 건 연준이 본격적인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들어가면 침체를 가속할 수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경기 침체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1분기 경기 수축을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이 유럽을 비롯해 일본, 호주, 대만 등 60여 개국과 새로운 인터넷 질서 구축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빠졌습니다. IT 강국 한국이 왜 빠졌을까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은 혁신적이고 전 세계인에게 전인미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동시에 심각한 정책적 도전도 양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국가들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독립 뉴스 사이트에 대한 검열이 횡행하고 선거에 개입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인권을 부정하는 디지털 독재 등장을 목도하고 있다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언은 모든 사람의 자유와 인권 보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이끄는 글로벌 인터넷 증진, 모든 사람이 디지털 경제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망 접근성, 사생활 보호를 포함한 디지털 생태계 신뢰 강화 등을 포함했습니다. 인터넷 관련 선언을 전 세계가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민주대, 반민주의 선명한 구도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해온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포함된 것은 불참이 아닙니다. 인터넷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해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며 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정할 방침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는데 마무리되려면 좀 시간이 있어야 되죠. 차기 정부 출범 시기와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미국 역시 이 정보 이양 관련해서 이 같은 기류를 이해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인텔의 팻 겔싱어 CEO가 현재 반도체 부족 사태가 예상보다 길어져 2024년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당초 부족 사태가 2023년에는 끝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인텔은 어제 2분기 실적 전망치로 매출액 180억 달러, 주당 순이익 70센트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예상치 매출액 185억 달러, 주당 순이익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한편 겔싱어 CEO는 기업들의 수요가 여전히 강하지만 특히 저사양 퍼스널 컴퓨터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둔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엑슨모빌이 재활용 플라스틱의 환경오염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혐의로 캘리포니아 주정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화석연료, 석유화학업계가 재활용 플라스틱 효과를 과장하는 홍보 캠페인을 통해 대중을 속였다며 엑슨모빌을 우선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본타 법무장관은 플라스틱 재활용으로 폐기물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석유 기업들은 이런 점을 알면서도 50년 넘게 재활용 플라스틱 캠페인을 통해 환경오염을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앞으로 50년 동안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코로나 감염증이 팬데믹을 일으킨 것 같은 바이러스 교차 감염이 최소 15,000건 이상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일간 가디언이 현지 시간으로 28일 미국 조지타운대 콜린 칼슨 그리고 그레고리 엘버리 교수팀이 지구온난화를 2도씨 이내로 억제하는 시나리오 아래서 동물 분포 변화와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이종 간 바이러스 교차 감염 가능성을 분석해 이같이 전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50년간 이종 동물 사이에서 최소 15,000건 이상의 바이러스 교차 감염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기후 위기가 동물과 인간을 위협하고 또 다른 전염병 대유행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질병의 치명적 확산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지금처럼 방치되면 바다 생물종이 앞으로 300년 안에 과거 5차례 대멸종 때처럼 사라지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지구과학 교수 커티스 도이치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생태심리학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양 생물종의 멸종 위험을 분석한 결과를 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온난화가 지속되면 2300년쯤에는 해양 생물종이 페름기 말 대멸종에 필적하는 멸종 사태에 당면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약 2억 5천만 전에 발생한 페름기 말 대멸종은 화산 폭발로 촉발된 온난화로 수온이 오르고 산소가 고갈되면서 해양 생물종의 90% 이상이 사라진 바 있습니다. 연구팀은 해양 생물종 상황을 분석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해 열대 바다보다 극지 바다에서 더 심각한 멸종이 진행된 점을 밝혀냈으며 이는 화석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도 같은 모델을 활용해 미래의 바다를 예측한 것입니다. 다재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NBA 플레이오프 이제 2라운드 진출하는 팀 7개 팀이 확정됐습니다. 딱 한 팀만 남았는데요. 어제 피닉스 선즈와 댈러스 매버릭스 그리고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가 플레이오프 2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2승 2패까지 약간 벼랑에 몰렸다라고 표현을 받고 있던 피닉스 선즈는 결국 4승 2패로 2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뉴올리언즈 펠리컨스와의 어제 6차전 경기에서 115대 109로 이겼는데 피닉스 선즈의 크리스 폴 잠시 들어볼까요?
크리스 폴이 어저께 14번의 슛을 던졌는데 14번의 슛이 모두 다 골에 성공했습니다. 100% 야투 성공률입니다. 3점슛 1개를 포함해서 14차례 야투가 모두 골이 됐고 자유투 4개도 단 한 개 실수 없이 모두 넣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죠. 크리스 폴 대단했습니다. 이 피닉스 선즈는 또 데빈 부커가 부상해서 복귀하면서 이제 또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데빈 부커 몸 관리 상당히 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댈러스는 유타를 98대 96으로 꺾고 역시 시리즈 전적 4승 2패로 2라운드에 진출했고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는 토론토를 132대 97로 꺾고 역시 2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메이저리거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가 이틀 전 미국 통산 10호 홈런을 친 기세를 몰아서 첫 3안타 경기도 완성했습니다. 3타점 2루타와 홈런성 2루타를 치면서 언론에 긴급 조명을 받았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이틀 전 미국 통산 10번째 홈런을 때리는 김하성표 풀스윙 그대로였습니다. 2대2 동점이던 6회, 김하성은 시속 152km의 강속구를 받아쳐 총알 같은 타구를 날렸습니다. 좌익수가 다이빙 캐치에 실패하면서 김하성의 타구는 3타점 2루타가 됐습니다. 8회 김하성의 스윙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엔 시속 153km의 강속구를 당겨쳐 큼지막한 홈런성 2루타를 쳤습니다. How close was it? Oh, very. Just below the yellow line. 첫 타석에서도 단타를 친 김하성은 빅리그 데뷔 후 첫 3안타 경기를 완성했고 팀도 3연승을 달렸습니다. 최근 7경기에서 홈런 2개와 6할대의 장타율, 여기에 견고한 수비까지 더해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하성은 MLB.com과의 인터뷰에서 더 먹고 근육 운동도 더 해야겠다며 재치 있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절정의 타격감을 보인 김하성은 2개의 병살 플레이를 만드는 등 수비에서도 최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사무림입니다. 최지만 선수는 경미한 왼쪽 팔꿈치 통증으로 휴식을 취했습니다. 홈구장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시애틀 메리너즈와의 홈 경기에서 결정한 이유가 이 부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왼쪽 팔꿈치가 약간 부었는데 부상자 명단에 오르지 않고 곧 복귀한다라고 이 지역 언론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최진만 선수 올 시즌 15경기에 나서서 타율 3할 오픈 7리, 홈런 2개, 10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로 물의를 일으킨 강정호의 두 번째 한국 프로야구 KBO 리그 복귀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어제 강정호의 선수 계약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KBO는 강정호는 3차례 음주운전을 해 처벌받았고 3번째 음주운전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강정호와 키움의 선수 계약은 KBO 리그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승인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이제 서서히 복귀에 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마스터즈 이후에 별다른 활동을 보이지 않았던 타이거 우즈가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서던힐스 컨트리 클럽에서 연습 라운드를 시작했습니다. 18번 홀까지 걸어서 돈 우즈는 시즌 2번째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 출전을 타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PGA 챔피언십은 5월 20일에 개막합니다. 서던힐스 헤드 프로가 캐디를 대신 봐줬고 지역 TV 방송은 먼발치에서 우즈가 퍼팅하는 모습을 찍어서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마스터즈 때와 마찬가지 개막 직전까지 결정을 최대한 미루고서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필 미켈슨이 연습하는 장면이 역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필 미켈슨과 타이거 우즈의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르죠. 지금 랜초 산타페 골프클럽에서 연습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는데 필 미켈슨은 PGA 투어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돈을 많이 안 준다, 돈만 밝힌다 라고 했는데 PGA에서 그만큼 돈 많이 번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 라고 미켈슨에게 많은 비난이 쏟아졌죠. 이런 와중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인권 탄압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후원 기업들이 미켈슨 지지를 철회하고 스폰서 기업들이 미켈슨 지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PGA 투어 동료들까지 등을 돌리면서 사면 초과에 몰렸는데 이같이 행동을 한 이유 다 있었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출범하는 프로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였었습니다. 2022년 4월 29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